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23일부터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염자가 없던 충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만큼 방역 당국이 그에 맞는 신속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키트를 실은 차가 들어옵니다. 연구원들은 신속히 박스를 인계받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직접 판별하게 될 시약입니다. 그동안은 질병관리청으로 검체를 보내 사나흘이 지나 오미크론 여부가 확인됐지만 이제는 4시간 이내에 자체 판별이 가능해집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도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이후 대전에서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7명이 해외 입국이고 1명만 타 지역 감염인데 다행히 지역 내 전파나 확산은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던 충남에서도 어제 스페인에서 입국한 일가족 5명 중 3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고 오늘 영국과 필리핀 입국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미크론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선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열흘 동안 격리 조치하고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총 3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3회 실시하고 격리도 10일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만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배 이상 증가했어도 입원 환자는 6% 늘고 사망자는 오히려 5% 감소했다며 방역 강화와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전략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소리 없이 촉각만으로 음정의 변화를 느끼는 음악회는 어떤 느낌일까요? 국내 연구진이 촉각 음정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악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ICT와 예술의 결합을 통해 장애인들이 물리적 장벽 없이 예술 공연 즐길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장구 반주에 맞춘 대금과 가야금, 해금의 깊은 선율이 어우러진 전통 국악 공연. 일반 공연과 달리 연주자들 옆에 수어 통역사가 있고 화면에는 해설 자막과 함께 미디어 아트가 상영됩니다. 라이브 국악 공연의 관람객들은 바로 청각 장애인들. 음악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착용한 조끼와 장갑을 통해 온몸으로 박자와 음감을 느끼고 수어로 감정까지 전달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으나 착용하다 보니까 이 진동이라는 느낌이 박자와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더 내용을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이 가능한 건 에트리가 개발한 촉각음정 시스템 기술 덕분입니다. 음악과 소리 등 청각 정보에서 주파수 신호를 뽑아내 촉각 패턴으로 만들어 피부에 전달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적용된 장갑을 착용하면 음정 변화에 따라 손가락의 다른 위치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도 시각과 촉각을 통해 생생하게 음악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느낄 수 없었지만,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출연진들, 연주자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좀 새로운 이런 감명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연구진은 청각 장애인들이 음악 관람뿐 아니라 자신의 음감을 익히고 음악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용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음악 교과 과정과 연동을 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들이 일반 학교의 음악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즐길 수 있게 또 집에 가서 혼자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됐던 장애인들이 이번 기술 개발로 한층 다양하고 풍성하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는 2021년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 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의미 있었던 사업들과 또 아쉬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텐데요. 오늘은 허태정 대전시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이제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거다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간 역세권 일원의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의 재정비 촉진 지구는 우선 국비 2,3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신안동길 그리고 동광장길 등 주변의 도로 확보장 공사들을 진행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신안 2구역의 역사공원과 또 소재 중앙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쉼터로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죠. 복합 2구역 그리고 3개의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재구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도 9천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용역계획도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대전역과 그리고 충남 도청사 일원이 새로운 도심 속 고밀도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이곳에 첨단 산업도 함께 융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된다면 이 역세권이 그야말로 이제 천지개벽하는 그런 탈바꿈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세권에 또 많은 공공기관들이 또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 또 옛 충남 도청사 활용 방안도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상청이 내년 초에 입주를 정부청사에 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에 이주하게 됩니다. 원도심 쪽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한국기상산업연구원이 우선 되겠는데요. 2023년에 동구로 직원이 약 40% 정도가 1차로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완전 이전을 해 나갈 겁니다. 특허전략개발원도 2022년 9월에 중구 지역에 입주를 시작을 해서 2025년대 최종적으로 모든 기관이 다 이전 완료하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한참 논란이 됐던 오랫동안 지속됐던 지역의 문제가 구 충남 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충남 도청사를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 형태인 수장고센터로 이곳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관련된 사업 계획과 예산도 국가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 도청사가 그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곳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대전의 문화 수준도 향상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청사가 이렇게 현대미술관으로 활용이 되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극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의 정치적인 노력이 큰 성과를 낸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 대전의 뭐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신도심, 구도심 간의 그런 격차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민들의 또 가장 큰 관심사가 이 트램 건설, 또 대전 세종 간 도시철도 연결 등 이 교통망 확충 부분인데 새해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교통은 도시의 기능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메가시티 구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금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바로 도로 교통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올 한 해 도로와 교통, 철도망 등 13개의 사업이 대거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청사까지 약 16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청주공항까지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4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서 청주공항이 대전공항화되는 이런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돼서는 현재 급전 방식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 플러스 가선을 겸하는 방식의 용역 결과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2027년도까지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꼽으시는 올해 가장 큰 시정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늘 성과와 또 아쉬움은 늘 함께 가는 일이죠. 올해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냈는데 무엇보다도 보람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충남도청사가 10년 이상 표류하던 사업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형태로 새롭게 그곳이 새 단장을 하게 된 것은 상징적으로나 또 지역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전의료원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고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것, 이것은 앞으로 대전 시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전기가 돼서 시장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가장 큰 행사가 이제 UCLG 총회일 텐데 93 엑스포 이후에 대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가 간의 연합이 유엔이라고 한다면 지방 정부들 간의 연합체가 UCLG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곳에 가입돼 있는데요. 내년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서 세계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대전이 93년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세계 대회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의 우수성, 도시의 아름다움, 스마트 시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선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도 함께 그 기간에 펼쳐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K-팝과 관련돼서도 공연도 함께 선보여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덕암동의 한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약 8m 높이 고소 작업대에 올라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소 작업대와 함께 넘어지며 53살 A씨가 숨지고 51살 B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비명소리와 함께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국과수와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여름 세종의 한 대형 매장에서 쇼핑하던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더라도 죄질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